딱 이 상태에서 나는 부자다, 나는 풍요롭다, 나는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또 시작됐네, 또 시작됐어. 야 춘카야, 정신 좀 차려라. 네가 돈을 어떻게 버냐, 네가 어떻게 숨만 쉴 때마다 돈이 들어와, 네가 무슨 ATM기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제발 발 닦고 잠이나 자자 춘카야. 제발. 이렇게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들려와요. 자, 포밀리 하이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요거 할 겁니다. 바이브. 한국분이 쓰신 거예요. 쉽게 읽었습니다. 일단 책이 일단 되게 얇아요. 책이 200페이지 남짓밖에 안 되고, 그러면 크기가 손바닥만한 책이라서 금방 읽을 수 있어요. 기껏해야 1시간 반? 2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책. 노랫소리가 지금도 큰가요? 노랫소리 지금 저한테 거의 안 들리는데? 자, 이 바이브라는 책은 이제 끌어당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끌어당김에 대해서 이제 국내에 이하영이라는 작가분이 끌어당김을 삶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자신의 경험담과 이제 끌어당김을 세상에서 적용했던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예시가 좀 담겨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약간 꿈꾸는 다락방에 나오는 예시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긴 해요. 저자가 꿈꾸는 다락방이 좋아서 5번 읽었다고 했나?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예시가 좀 많이 나오긴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17페이지부터 볼게요. 17페이지. 자, 17페이지를 보면은, 자, 타이거 우즈는 자신의 저서 골프 마이 웨이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 나는 연습을 할 때도 매우 정확하고 집중한 상태로 상상을 하기 전까지는 공을 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생생한 영화와도 같습니다. 먼저 공이 도착할 곳을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는 공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는 모습, 땅에 떨어지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헐리우드 영화 못지않은 그 상상이 끝나고 나서야 나는 공으로 다가갑니다. 그는 골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닌 심상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성공적인 스윙에 대한 상상과 좋은 결과에 대한 느낌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는 상상의 느낌을 간직한 채 경기에 참여했다. 그 결과 상상처럼 스윙을 했고 느낌대로 공은 떨어졌다. 그는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3번이나 달성하며 20세기 최고의 골퍼로 등극한다. 자, 21세기 최고의 골프 황제는 타이거 우즈이다. 그리고 20세기의 골프 황제는 잭 니클라우스다. 그런데 이 둘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바로 이미지 트레이닝 훈련이다. 자, 세계적으로 이제 골프 선수로 유명한 이제 타이거 우즈가 골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골프 기술이 아니라 심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심상. 마음속에 그린 상, 이미지 트레이닝이 중요하다. 내가 마음속에 먼저 그렇게 그리면은 내가 마음속에 그린 그림이 그대로 내 삶에 펼쳐진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골퍼가 될 수가 있었다. 자, 그리고 47페이지를 보면은, 자, 세계적으로 성공한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는 자신의 성공 비법을 6가지로 정리를 했다. 자, 이거는 이제 그대로 나왔어요. 꿈꾸는 다락방에 그대로 나왔던 건데,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좋아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성공하기 위한 6가지 원칙은, 첫째, 여러분이 원하는 돈을 구체적으로 정한다입니다. 자, 단순히 부자가 되고 싶다, 혹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냥 단순하게 100억을 벌고 싶다, 100억은 큰 돈이니까 약간 이렇게 막연하게 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둘째, 여러분이 원하는 그 액수를 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해야 한다. 그리고 셋째, 자, 소망을 달성하는 기일을 정한다. 정확한 데드라인을 정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넷째, 자, 계획을 세웠으면은 즉시 행동에 옮긴다. 자, 걱정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무조건 행동에 옮겨야 한다. 자, 다섯 번째는 4가지 원칙을 종이에 적는다.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자,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꿈은 종이에 적어야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자, 6번째, 자, 종이에 적은 것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리고 잠에 들기 전에 큰 소리로 읽는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리고 잠자기 직전에 큰 소리로 읽는다. 그리고 이미 그 돈을
가졌다고 믿는다. 그러면 당신은 그 돈을 갖게 될 것이다. 저는 사실 이게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금전적인 끌어당김을 할 때 앤드류 카네기의 이 6가지 원칙이 제일 깔끔하고 누가 해도 크게 실수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상상력도 필요 없고 사실은 이게 제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원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쯤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되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읽었고요. 자, 근데 이렇게 세계적인 부자 앤드류 카네기, 철공왕 앤드류 카네기가 자, 이렇게 내가 당신이 원하는 금액을 정하고 어떻게 그 돈을 벌지를 정하고, 자, 그리고 또 뭐였죠? 언제까지 그 돈을 벌지를 정하고, 그리고 그거를 종이에 쓰고, 그리고 바로 행동에 옮기고,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걸 읽어요. 그것만으로 여러분이 벌고 싶은 그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그렇게 돈을 쉽게 벌 수 있으면 세상에 거지가 어디겠냐, 헛소리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하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약간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냥 어떻게 그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가 있겠냐. 네가 말하는 거는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데리고 온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안 하죠. 그랬는데 앤드류 카네기의 주변의 친척들, 지인들, 가까운 지인들은 그걸 실천을 합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안에 그들이 바랬던 대로 억만장자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주변에서 앤드류 카네기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봐왔고,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봐왔기 때문에 그 앤드류 카네기의 말을 믿은 거예요. 그 사소한 방법으로 성공했다는 걸 믿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따라했고 성공해요.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앤드류 카네기가 답답해서 이제 기자 한 명을 부릅니다. 나폴레온 힐을 불러요.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 나폴레온 힐이라는 기자였어요. 그때는 기자를 불러서 사회에 성공한 자수성가하신 분들의 방법들을 정리하라고 시킵니다. 인터뷰를 시켜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인터뷰해라 해서 시킵니다. 그래서 그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총 607명의 자수성가한 부자들을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한 결과 얻은 결론이 뭐였냐면은, 자, 사고의 힘이 부를 부른다. 자, 사고의 힘이 돈을 부른다. 부자의 사고가 부를 끌어당긴다 가 결론이었어요. 자, 사고의 힘, 생각의 힘이 그들을 그렇게 부자로 만들었다는 게 나폴레온 힐이 20년 동안 607명의 자수성가한 부자들을 조사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폴레온의 힐이, 이런 이론들이 이제 널리 퍼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제서야 믿기 시작하는 거죠. 와, 앤드류 카네기가 뻥쟁이가 아니었구나, 앤드류 카네기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하고 믿기 시작하고, 돈을 끌어당기는 이런 부자의 상상, 이런 것들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억만장자들을 셀 수 없이 탄생시키고, 심지어는 대학교의 전공 과목으로까지 지정이 된 이런 사례죠. 이거를 이제 뭐 사실 포라클 채널에서도 몇 번 다루긴 했는데, 이 내용은 사실 몇 번 다뤄도 좋은 내용이라서 한 번 더 다뤘고요. 사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크기로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 음악은 또 어떤 크기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듣는 거랑 여러분이 듣는 거랑 다른 것 같아갖고. 괜찮나요? 지금 소리 크기 괜찮나요? 너무 뭐가 크거나 뭐가 작거나 그러진 않으신가요? 자, 103페이지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끌어당김에 대해서 접했을 때 처음에 들었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저자가 어떤 문제를 풀고 있어요.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게 한참 동안을 그거를 잡고 있었는데도 그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풀다가 너무 졸려서 잠깐 졸았어요. 잠깐 졸았다가 깼는데 그 문제가 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잠재의식은 이렇게 나한테 다가오는구나, 내 졸음을 활용해서 이렇게 다가오는구나,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 세상을 살아가면서 풀어야 할 숙제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해결은 뜻밖의 시간에 이루어진다. 잠시 졸거나 잠들기 전에 멍한 느낌이 들었을 때다. 그때 해결책이 번뜩 떠오른다 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이제 이걸 활용해서 심상화를 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잠과 비슷한 상태에서 해라. 뭐 네빌 고다드도 그렇게 말을 하고, 뭐 시크릿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보통 이제 잠과 비슷한 상태를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시크릿을 모르는 사람들도, 뭐 끌어당기면 모르는 사람들도 이것들을 이제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 그 대표적인 일화가 보면은 이제 유레카로 유명한 아르키메데스의 일화이다. 그는 욕탕에 누워서 졸음이 잠깐 오는 순간 질량과 부피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왕관의 불순물 정도를 알기 위해서 며칠을 고민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가 고민을 안고 목욕탕 안에서 잠시 졸게 된다. 그때 갑자기 물이 넘치는 모습을 보면서 부력에 의한 밀도의 차이를 알게 된 것이다. 졸음의 순간 법칙을 발견한다. 자, 그리고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유명한 뉴턴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떨어지는 사과를 봤을 때의 상태는 졸음을 동반한 멍한 상태였다. 소위 말하는 멍 때리는 상태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중력의 힘을 떠올리게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위대한 법칙도 이렇게 태어났다. 여러분들 그 심상화를 할 때 왜 잠과 비슷한 상태에서 하라고 하는지 기억나시나요? 기본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오늘 이 책은 사실 뭐 새로운 게 사실 있지는 않아요. 새로운 건 없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 기본적인 내용들을 그래, 한국인 저자가 본인의 경험담을 통해서 약간 풀어낸다? 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뭐 새로운 걸 알려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복습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끌어당김의 법칙들에 대해서 복습을 하면서 정리를 한 번 더 하는 그런 느낌? 왜 잠과 비슷한 상태에서 상상하라고 하죠? 잠재의식이 닿을 수 있어서 잠재의식의 저항을 낮추려고? 자, 무의식의 문을 여는 타이밍이요. 무의식과 더 잘 맞도록 하기 위해서요. 자, 우리가 평상시에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정답 나오긴 했는데, 자, 보면은, 자, 우리가 꿈을 이루는 가장 큰 방해 요소는, 자, 이성의 저항과 감각의 방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성의 저항을 보면은, 자, 내가 만약에 100평대의 아파트를 소유하는 그런 꿈을 꿔요. 심상화를 해요. 그러면은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죠. 야, 100평대가 뭐야? 너 지금 연봉이 얼마니? 야, 그걸 어떻게 이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진짜. 야, 30년을 저축해도 불가능해. 특히 강남권 아파트는 평생을 모아도 살 수 없어. 정신 차리자. 정신 차려. 상상력? 야, 그런 거 다 뻥이야. 믿지 마. 라고 말하는 게 이제 이성의 저항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감각의 방해. 야, 주변을 둘러봐라. 야, 너 지금 그 조그만한 원룸에 살면서 지내고 있잖아. 윗집 소음에 시달리고 비가 오면 하수구 냄새 나는 그런 집에 살고 있잖아. 야, 그거 하나 먼저 수리를 하고 맛있는 치맥 먹으면서 야, 만족하면서 살자. 알겠지? 약간 이게 감각의 방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똑같은 거예요. 그죠? 둘 다 이성입니다. 결국에는 이성.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이 나의 소망을 방해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야, 내가 한 달에 200만원 버는데 갑자기 한 달에 1000만원 버는 것을 소망한다고? 그럼 다 이루어지겠어? 어떻게 벌어? 야, 너 지금 200만원 벌잖아. 어떻게 벌 건데? 너 지금 직장에서 한 달에 200만원씩 받고 있고, 너 지금 막 거기 취직했잖아. 어떻게 1000만원을 벌어? 1000만원 벌려면 너가 최소한 임원급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가능해? 약간 이런 식으로 현재 의식의 저항이 있습니다. 그죠? 현재 의식의 저항. 자, 근데 현재 의식이 약해지는 시간. 자, 현재 의식이 약해지는 시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잠들기 직전,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직후입니다. 잠들기 직전과 깨어난 직후. 그리고 또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졸 때, 꾸벅꾸벅 졸 때가 현재의식의 저항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재의식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쇽 집어넣기가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때 심상화를 하라고 하는 거고, 심상화 잘 하시는 분들이 늘 온몸에 힘을 빼고 잠과 비슷한 상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흐물텅하게 해서 그때 상상을 하라고 하는 것도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또 다른 방법이 있었죠. 어쨌든 간에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유는 새벽 기도를 해야 되나 하시는데, 새벽 기도 좋은데 그 잠에서 다 깨서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잠에서 다 깨서 하시면 안 되고,
아침에 이렇게 약간 이런 상태 있잖아요.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졸려. 지금 며칠이지? 하면서 막 약간 이게 현실과 꿈이 약간 오락가락할 때, 막 이런 상황에서 막 그때 딱 그리는 거예요. 그때 막 심상화라는 거죠. 그때 내가 성공했네. 책 썼는데 대박 났네. 와, 진짜 이게 어떻게, 감격스럽다 이러면서 대박. 지금 현실인가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약간 오락가락하는, 이런 상태. 딱 이런 상태에서 상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느끼는 거죠. 거기에 머물면서 감정을 느끼는 거죠. 감정을. 자기 최면 상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기 최면 상태도 할 수 있다면, 본인이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면 할 수 있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학원도 비몽사몽할 때가 정말 좋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게 이런 생각 못 해보셨나요? 왜냐면 이게 제가 이런 것들은 너무 기본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1 더하기 1은 2 같은 정말 기본적인 내용들이라서 사실은 옛날엔 제가 되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포뮬리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얘기를 안 했는데, 제 초반 영상들 보면은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잠과 비슷한 상태에서 해라, 뭐 심상화 꿀팁 막 이런 거 보면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새로 이제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네요. 그죠? 학원도 있잖아요. 자, 그냥 딱 이 상태에서 나는 부자다, 나는 풍요롭다, 나는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또 시작됐네, 또 시작됐어. 야, 춘카야, 정신 좀 차려라. 네가 돈을 어떻게 버냐? 네가 어떻게 숨만 쉴 때마다 돈이 들어와? 네가 무슨 ATM기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제발 발 닦고 잠이나 자자, 춘카야. 제발. 이렇게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들려와요. 거부감이. 그쵸? 거부 반응이 딱 들려와요. 근데 이 잠과 비슷한 상태 되면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현재의식이라는 경비병, 보초병이 조는 겁니다. 꾸벅꾸벅. 얘가 졸아, 이렇게. 꾸벅꾸벅. 이렇게 꾸벅꾸벅 졸아요. 그럼 그때 나는 부자야, 나는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와, 돈이 날 너무 좋아해 라고 말을 하면은 이제 내 생각이 이 현재의식이라는 보초병을 지나서 잠재의식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꾸벅꾸벅 졸면서 나는 부자야, 나는 풍요로워 하면서 나는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와, 나는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와, 돈 버는 게 세상에 제일 쉬운 것 같아, 아싸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잠드는 거죠. 이러면서 잠들면은 이제 잠결에 이제 무의식적으로도 계속해서 나는 풍요로워 하면서 그게 반복이 되기도 하고, 무의식에 쉽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어지면 아침에 눈 뜨면서도 난 역시 돈 버는 게 세상에 제일 쉬운 것 같다. 지금 며칠이지? 막 이러면서 며칠이야? 3일이니? 그래.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아침과 밤에 하면은 좋습니다. 눈 뜨자마자, 그리고 자기 전에. 이걸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네, 저도 근데 비슷해요. 저도 이제 자기 전에 제일 많이 하고요. 그러고 부정적인 그 생각이 들 때랑, 그리고 졸릴 때, 이럴 때 해요. 이럴 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가끔씩 기본적인 얘기를 더 언급을 해야겠네요. 그죠? 중요한 것들은. 왜냐면 까먹으니까, 사람이 까먹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그 포라크 단톡방에 방송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